네, 간방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간 단위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재차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3대 지수가 다소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보합권 등락에 그쳤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장에서는 0.07%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0.06%, 0.32%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네, 다우지수의 일중 그래프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증시는 또 한 번 3% 이상의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심리가 일단은 개선된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다만 지난 이틀간 다우지수는 급격하게 급등 양상을 이어가면서 이날 장에서는 소폭 매물 출회와 함께 소폭의 하락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주목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멘트에 시장을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9월 인상설이 다시금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강보합권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요. 다우지수는 일단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지표에 더욱더 주목을 하게 될 텐데요.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에 못 미쳤지만 소비는 일단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반면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상을 하회했고 또 전월보다도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게 되면서 지표는 일단은 증시의 방향성에는 강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유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에너지 섹터들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 금요일장에서 0.07% 소폭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주간 단위로는 1.11%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강한 랠리 이어간 이후에 이날은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상품시장 관련주들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가가 이틀째 급등 양상 이어지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지수 강하게 견인했고 그에 이어서 자본재 섹터들도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0.06% 오르면서 198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주간 단위로 역시 S&P 500 지수 0.91%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꾸준히 지수를 견인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0.71% 추가적으로 오른 모습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사흘 내내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0.32% 오르면서 금요일장 종가 4,828포인트 선, 주간 단위로는 2.6%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글로벌 증시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서 재차 움직임이 좋습니다. 반면에 금요일장에서는 금리 인상 9월 전망이 다시금 힘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지난 주말 열렸던 잭슨홀 회의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Fed Fisher, too early to decide on September hike.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이 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피셔 부의장은 지금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를 둘러싼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는 것,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나왔던 발언은 9월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피셔 부의장은 이후에 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가능성으로 남아있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최근 나온 지표들은 꽤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2주가 넘는 시간이 남아있기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와 경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피셔 부의장은 이 인플레이션이 2%까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크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중국발 우려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사실상 월가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피셔 총재가 애매한 발언을 하면서 9월 금리 인상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켓워치와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다른 외신들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 역시 금리 인상 시기를 추측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소비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켓워치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ore inflation eases in July and moves further away from Fed's targe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0.4%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세 방목 중에서도 이 임금이 0.4%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발표했던 이 연준의 물가 판단 중요한 기초로 쓰이는 PCE 물가 지수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상승폭은 전월과 동일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이 큰 이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월 수치였던 1.3% 증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또한 이뿐 아니라 201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인데요. 이번 지표가 발표된 후에 나라야나 코차라코타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며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중국 내 경기 둔화와 또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는데요. 특히 다른 지표들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만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니퍼리 BMO 캐피털 마켓 수석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제외한 모든 다른 지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외신 소식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장에서는 하락과 상승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13개 종목이 상승했고 17개 종목 차익 실현 매물이 전해졌습니다. 내린 쪽부터 확인해 보시죠. 화이자를 포함해서 소매 판매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들 함께 밀렸는데요. 보험주인 트래블러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화이자까지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에너지 종목들은 이틀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재차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화이자 1.8% 밀리면서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밀렸는데요. 낙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었고요. 소매 판매 종목들과 금융 종목에 이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쏟아졌습니다. 월마트가 1% 가깝게 밀렸고요. 존슨앤존슨이 소폭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트래블러스도 1% 넘는 하락권,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은 0.5%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쉐브론 텍사코가 3.6% 추가 강세를 이어갔었고요. 엑소모빌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0.3% 상승에 그친 모습이었었고요. 이 머크사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또 이끌기도 했습니다. 제조사인 보잉사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스도 1%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업종이 꾸준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다소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흐름이 좋았던 건 바로 단연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날 유가가 또 큰 폭으로 6% 오르게 되면서 에너지 업종 2.24%의 강한 랠리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상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자본재 섹터 역시 0.5%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주 소매 판매 함께 상승했고요.
이어갔고요. 반면에 금융주가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 소식이 꾸준히 전해지게 되면서 낙폭과대주의 힘이 강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던 대표적인 낙폭과대주죠.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프리포트 맥모란 지분을 대거 매입하게 되면서 8%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28% 급등 양상 이어졌고요. 이날 추가적으로 3.04% 오르면서 $10 50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호실적 종목도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인 빅로츠가 2분기 매출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 역시 이에 화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15% 급등 양상 이어지게 되면서 지난 4월 고점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48 5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 외신 통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요. 지난 2거래일간 무려 17%나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s jumped 17% in 2 days despite glu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6.3% 급등한 $45 22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WTI 같은 경우에는 지난 2거래일간 17% 급등했고요. 지난 한 주간에는 11.8%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세계 증시 안정과 함께 미국의 채굴 장비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원유 정보 제공업체인 이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주간 단위로 미국의 전체 채굴 장비 비수가 8개 줄어든 877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도 안정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쇄되며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소식에 에너지주를 대표하는 쉐브론의 주가는 3% 넘게 올랐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지금의 상승은 여러 가지 추측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토비아스 리드 스위프트 월드와이드 리소스 최고 경영자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할인 업체인 이 빅로츠가 우수한 2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전체 전망도 상향 조정하면서 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Big Lots lift full year guidance shares up.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이 2분기 빅로츠의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EPS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1센트에서 40센트로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31센트에서 35센트 사이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또한 함께 발표됐던 매출 역시 양호했습니다. 이 기간 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12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2억 달러를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와 함께 빅로츠가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인데요. 이 오하이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빅로츠는 다양한 물건들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이 월마트와도 비슷한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빅로츠는 올해 전체 순이익이 $2 90센트에서 $3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2 80센트에서 90센트보다 10센트 정도 더 높게 잡은 것인데요. 최근 미국 내 소비 경기가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빅로츠의 주가는 3.59%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감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그거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후반 유럽 증시 역시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날 장에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 마감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90%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17% 소폭 조정 구간의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0.36% 하락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급등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글로벌 증시 안정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주간 채굴 장비 수가 감소했다는 소식,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모두 동시 호재가 반영되면서 급등 양상이 이어졌고요. 전날보다 배럴당 6% 넘게 오르면서 45달러 22센트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국제유가는 11%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날 지표 호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1% 상승했고요. 1,1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 역시 주간 단위로도 2%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옥수수 가격은 전날과 큰 변함 없이 3달러 75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0.68% 올랐고요. 61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0.19% 소폭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가 추가적으로 2포인트 내리면서 903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중국발 불안감이 진정이 되면서 수출 업체들 물량 출회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160원 거의 급락 시세 이어지면서 1,173원 60전까지 내려앉았고요. 금요일장의 달러 흐름은 소폭이 강세뛰면서 달러 인덱스가 96 레벨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1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마감 동향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토마토 윙쇼 이제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